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2차 함수 그러면 가장 처음에 배웠던 형태가 이런 거였어요. y는 a 괄호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생긴 거, 그지? 가해야 이런 거를 무슨 형이라고 불렀더라? 완전 제곱. 세 글자 땡땡형. 표준형, 그치? 표준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표준형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뭘 찾을 수 있다?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디예요? 꼭지점, 그죠? 표준형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보자마자 꼭지점이 바로 보인다는 거지. 자, 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하영아 뭐죠? 컴마? 아니 G야, Z 아니야. Q라고 읽어줘. Q야, Q. 자, 그러면 G는 이렇게 쓰잖아. G는 그치? 똑같다고 말하면 안 돼. Q는 Q예요. 자, 꼭지점이 이거면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 기억나냐? 축의 방정식.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 이차 함수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지? 이렇게 지나가는 요 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축을 나타내는 축의 방정식은 항상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x는 p가 된다. 요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꼭지점을 이런 식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표준형이다. 그리고 이 표준형에서 a가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경민아, a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했더라?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데, 먼저 a가 양이면, 그렇지, 아래로 볼록, a가 음이면 위로 볼록, 그쵸? 어디로 볼록하냐를 결정을 했었고, 또 그 밑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폭이 좁냐 폭이 넓으냐 이것도 a 값이 결정하죠. 뭐라고 적었었더라? a의, 그렇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맞아요. 폭이 좁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이런 거 전부 표준형에서 한 얘기였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표준형으로 문제를 잘 안 내. 그죠? 문제에서는 맨날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내? 그냥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는 모양으로 내는 걸 좋아해. 그죠? 이런 모양을 동주야 무슨 형이라고 했더라? 응? 무슨 형? 표준 말고 느낌이 비슷해. 일반형이라고 했죠? 일반형. 그쵸?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은 꼭지점이 바로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지. 근데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꼭지점이 필요하거든, 맨날.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걸 굉장히 자주 해야 되는데,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요 작업, 우리 예를 들어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좀 복잡한 숫자로 할게. 자, 마이너스 3분의 4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다. 자, 만약에 이런 애가 있어. 이게 현재 지금 일반형이잖아요. 그럼 이 일반형을 이제 표준형, 요런 PQ가 들어가는 요런 걸로 바꾸고 싶어. 그때 재현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걸로 뭐 한다? 묶어준다. 그쵸? x제곱의 개수로 묶어준다. 자, 그런데 묶으려고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좀 분수예요. 지저분해요. 그쵸? 그럼 명재야, 이런 분수로 묶을 때 이 자리는 x제곱일 거고, 당연히 여기를 잘 써야 되잖아. 여기 요 자리.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어떻게 찾으라 했죠? 분수로 묶을 때? 영민이? 여기 몇 x가 딱 들어가면 맞을까? 암산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 외워버려. 분수로 묶을 때는요. 이 분수를 뒤집어서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 분수 뒤집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마이너스 4분의 3을 얘한테 곱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x 되죠. 그 숫자가 있으면 돼요. 여기. 그치? 그래야 다시 분배 법칙을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숫자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기억해 주세요. 분수로 묶을 때는 그 분수를 뒤집어서 곱해준다. 그죠? 그러면 몇 x가 돼야 될지가 결정이 되고, 자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요 뒤에 여기에 이 친구에 대한 하영아 뭐가 필요하다?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반의 제곱. 그렇죠? 자, 이놈의 반의 제곱이 얼마죠? 9. 그럼 9 더해주고 바로 9 빼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렇게 해줬을 때 자 이렇게 세 개가 만나서 재현아 무슨 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마이너스 3분의 4 하고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 이렇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 9는 필요 없잖아.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잖아. 그지? 쫓겨날 때 요거 곱해서 쫓겨나는 거지. 그치? 요거 분배 받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끝에 1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해서 표준형이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럼 표준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동주야 표준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꼭지점이 그럼 몇 컴마 몇이야? 그렇지. 3,13이라는 꼭지점을 갖겠고요. 그럼 추계 방정식은 뭘까 동주야? x는 3. 네, 이렇게 하면 그게 세로 축 요거를 얘기하는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형, 일반형,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 하나 더. 이 표준형하고 일반형이라는 말은 널리 쓰는 말이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세 번째 모양은 이건 그냥 내가 이름을 붙인 건데 표준형, 일반형 말고 또 무슨 형이라고 하나 얘기했죠? 맞아요.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요렇게 생긴 거. x-알파, x-베타 요렇게 생긴 거. 자, 요 친구를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형 이렇게 부를 거예요. 뒤에 있는 131쪽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할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해. 자, 이렇게 썼을 때 이때 이 알파하고 베타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는 사람. 알파하고 베타가 뭐였죠? 박민이 기억나? 너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벽 시커매진다. 맨날 체크해. 시커매졌나 안 시커매졌나? 너 마찬가지야. 뭐였죠? 오늘 이제 뒷부분을 하려면 요게 제일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형으로 썼을 때 그때 알파와 베타가요 x절편입니다. x절편. 소라 x절편이 뭔지 아니?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이게 지금 x축이면 x축하고 이 이차함수하고 지금 몇 번 만났어요? 두 군데서 만났죠. 그쵸? 그 x축하고 만나는 이제 이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x축하고 만나는 이 지점의 x좌표를 우리는 x절편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1에서 한번 만났고 3에서 한번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식을 y는 a괄호 x-1, x-3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절편이 1, 3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 형 하면 x절편이 바로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x절편을 내가 알 때 그때 쓰는 것이 인수분해 형이다. 그래서 인수분해 형에서의 알파, 베타는 x절편.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쓱 돌아볼게. 표준형에서의 PQ는 꼭지점. 인수분해형에서의 알파, 베타는 x절편. 그지? 그리고 한 개만 더. 자, 요건 뭘까? 일반형에서의 C는 뭘까요? 일반형에서의 C.
방금 인수분해 형에서의 알파 베타가 x절편이었죠. 그럼 당연히 x절편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y절편도 있겠지. 그게 바로 c입니다. 일반형에서의 c가 y절편이다. 자, 이 개념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박혀 있어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다시 표준형에서의 PQ는 꼭지점, 일반형에서의 C가 Y절편, 인수분해형에서의 알파 베타는 X절편.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다 똑같은 A입니다. 그죠? 이 A는 오로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디로 볼록한지, 폭이 얼만큼인지 그거는 A가 혼자 다 정하는 거고, 그죠? 나머지 숫자들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는 모두 공통이고 A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30쪽 문제를 볼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 이게 중3 때도 나왔던 문제긴 한데 중3 때는 여러분 기억해보면 2차 함수 단원이 이만큼이에요. 책에 3학년 1학기 단원 중에 한 3분의 1이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은 건데 그 많은 분량을 지금 이 책에서는 2페이지에 다 줄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애들을 복습시키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면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자, 오히려 이제 뒤로 넘어가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1쪽에 이 문제만 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자, 우선 2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보자마자 아, A는 뭐구나. A는 뭐구나. 음수. 그쵸? A는 음수구나가 바로 떠올라야 되죠. 위로 볼록하니까. 그쵸? 그래서 A는 0보다 작아. 바로 떠올라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뭐라 그랬냐면 방금 전에 일반형에서의 C가 명재야, C가 뭐라 그랬더라? Y절편. 자, Y절편을 찾으려면은 이 이차함수가 Y축하고 만나는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가 지금 Y절편인 거지, 그치? 이게 정확히 몇인지는 몰라. 근데 얘가 적어도 0보단 어때요? 크잖아. 그건 확실하잖아. Y절편이 0보다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C가 0보다 큰 것도 한눈에 보입니다. 자, 그럼 누구만 찾으면 돼? B만 찾으면 돼. B만. 그치? 자, 여러분 B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말 혹시 들어봤니? 이런 말 들어봤니? 처음 들어봐요? 아, 이거 사자성어 아니야, 사자성어. 처음 봐. 내가 만든 거예요. 좌동우위. 여러분이 다 알만한 한자. 그러니까 좌우 보이잖아, 좌우. 좌우는 뭐야? 왼쪽 오른쪽이지, 그치? 왼쪽 오른쪽. 자, 동하고 이도 서로 반대말인데. 아, 움직일 동이면 이는 뭔데? 자, 동하고 이가 서로 반대되는 뜻이거든요. 무슨 동 무슨 이일까? 야, 이게 이 한자 너네도 다 알아. 한자를 쓰지는 못해도 뜻은 알아. 동자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아, 동자에 동그라미.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동명이인. 그럼 뭐야? 그렇지. 나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동명이인이잖아. 같을 동. 그럼 이는 뭐야? 다를 이야. 그치? 그러니까 좌동우이 그러면 있는 그대로 쓰면 이런 거예요.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달라,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왼쪽 오른쪽은 어떻게 구분짓냐면 방금 만난 이 2차 함수에서 이 2차 함수의 축 있죠, 축은 여기 가운데를 지나가는 요 선이 축이잖아, 그치? 자, 이 축이 Y축보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그죠? 그러면 좌겠어, 우겠어? 우야, 우. 그죠? 우. 그래서 좌냐 우냐는 이 축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우인 거고 왼쪽에 있으면 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면은 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무슨 뜻이었냐면 다르다였죠.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 우리는 지금 B의 부호를 찾는 중이잖아. 그 B하고 A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A가 지금 음이었으니까 B는 뭐예요? 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B의 부호를 찾는 방법이 이렇게 좌동 우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애들이 막 구체적인 거 까먹어도 좌동 우이는 한번 얘기하면 오래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도 좌동 우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하나만 더 샘플로 해볼게. 자, 만약에 이차 함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이차 함수를 가지고 한번 A, B, C의 부호를 판단해 볼게요.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일단 서영아 이거 어디로 볼록해요? 위아래?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자, A 양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주 C부터 판단할게. C는 어때? 어딜 봐야 돼? 아까 C 뭐랬어? Y절편. 그럼 이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데를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지, 그치? 자, 요거 양이겠어, 음이겠어? 음이겠죠? C 0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하영이 이 그래프는 좌측으로 치우쳐 있어요? 우측으로 치우쳐 있어요? 좌측이죠? 축의 방정식 여기쯤에 있으니까 좌측이죠? 그러면 좌동. 동이 무슨 뜻? 같다. 같을 동. 같다. 누구랑 누가 같다고요? A하고 B. 내가 찾으려는 B가 같다. 그래서 A랑 B가 부호가 똑같아야 되니까 B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니?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을 하나 딱 던져주면은 A, B, C의 부호가 딱딱딱 나와요. 그럼 그 부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쉬운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쉬운 문제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1번하고 2번까지만 찾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재현아, 이걸 가지고 보니까 1, 2번 어때? 1번 어때? 맞아요. 2번 어때? 맞아요. 얘도 맞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판단이 가능해. A, B, C의 부호만 있으면 여기까지는 되는데 3번부터는 안 돼. 3번부터는 이것만 갖고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3, 4, 5번을 판단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3, 4, 5번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3, 4, 5번을 판단하는 방법은 함수값을 보는 겁니다. 함수값. 함수값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의 부호를 판단해 보려면 요걸 잘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얘는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나올까? 자, 식이 이거야. 이 식에 x에 얼마를 넣어야 이런 애가 나오죠? 1을 넣어야, 그쵸? 1을 넣어야 이런 애가 나와요.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fx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이 식을 fx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그 fx라는 식에다가 지금 1을 넣은 거니까 f1의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f1의 값. 그런데 f1의 값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보자면 무슨 뜻이야?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나온 값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쯤에 1이 있을 거 아니야. 1. 그럼 1이라는 값을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의 y값을 f1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1을 이 함수랑 이렇게 만나는 점, 여기를 찾는 거죠. 요 점이 지금 1, f1에 해당되는 점인 거고, 그럼 우리는 f1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0보다는 어때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f1이. 그럼 그대로 이어서 해봐. 자, f1이 지금 0보다 크죠? 그러면 f2는 뭘까요? f2. 이 함수에다가 x자리에 2를 넣으면 뭐가 될 것 같아?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지금 몇 컴마 몇이야? 2, 0이잖아. 그치? 2, 0이라는 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2를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f2라는 값이 곧 0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1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양수인 지점을 지나간 거예요. y좌표가 양수였던 거고
2를 집어넣었을 때는 y좌표가 0인 게 보이니까 2,0을 지나간다.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저기 아래 가서 만나겠죠. 그러면 3, F3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F3이라는 숫자는 양인 거야, 음인 거야? 음인 거죠, 음.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아, F1은 양수고 F2는 0이고 F3은 음수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3, 4, 5번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얘한테 1 집어넣어서 나온 거니까 F1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F1이 0보다 컸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도 자, 여기다 얼마는 건가 생각해봐. 얼마는 거죠? 2는 거잖아, 2. 아, 그러면 얘는 F2네. 그죠? 이거 F2를 말하는 거네. 근데 아까 전에 F2가 얼마였어? 0이었거든. 그럼 4번도 어때?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5번은요? 5번은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5번은 이거 X자리 얼마 넣어야지 얘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어. 내가 한번 찾아볼래? 이 식이 지금 fx잖아요. fx 자리에다가 도대체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이게 나와요? 답이 뭘까?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얘가 나올까? 솔. 이런 건 또 소리가 맞춰줘야지. 정답. 없어요. 이 식에다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얘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여기는 끝에가 c잖아요. 여기는 끝에가 뭐예요? 4c잖아요. 아니 그럼 x자리에다 뭘 집어넣어도 절대 여기가 4c로 바뀔 일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얘를 못 만들어. 아,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 자 보세요. 우리가 5번에서 지금 a-2b 플러스 4c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하고 싶은데 여기가 4c라서 문제거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봐? 4로 나눠봐. 어차피 이쪽은 0이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는 4로 나눠서 판단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4로 나눠봐. 이 식을 전체를 4로 나눠보면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찾을 수 있어. 자, 솔. 얘를 만들어내려면 이 식의 x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정답.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야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않니? 이 식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야지 이런 식이 나오잖아. 명제 오케이? 너 고1 2학기 때 명제라는 단원이 있는 거 알아요? 알고 있어? 오, 어떻게 알아? 들어봤어? 갑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생각나가지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f-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래프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프에서 찾는 거야. 이제 양인지 음인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0이랑 마이너스 1의 중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대로 띠리리리리리리 이 함수에다 넣어보면 여기쯤에서 만날 거거든. 이거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지. 양수야. 0보다 커. 그럼 이것도 0보다 큰 거고 이것도 0보다 큰 거야. 근데 5번에서 0보다 작다 그랬잖아.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푼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여기 이 문제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뭐 이거 100% 모르면 안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함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알면 좋다라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이 뒷부분이죠. 고1 과정에서는 132쪽부터가 진짜 고1 과정인데 자 132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전에 요렇게 생기면 요렇게 인수분해형으로 생기면 그때 알파 베타가 뭐랬다? x 절편이랬죠. 그죠? x 절편이랬어. 자 그럼 그 개념을 가지고 132로 가봅시다. 132로 가면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 그래서 자 여러분한테 y는 x-1, x-3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하나 던져줬다면 이 2차 함수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길 거고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영민아 얼마일까? 1이랑 3이겠죠. 그쵸? 왜냐? 방금 앞장에서 말했잖아.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때 여기 들어가는 숫자하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바로 x절편이라며. 그러니까 x축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지? 자, 근데 이런 생각해봐. 자, 이 똑같은 식을요. 요렇게 하면 이건 2차 함수가 아니라 뭐예요?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맞니, 지연아?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뭔데?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의 해가 2차 함수에서의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하고 여기 x절편이랑 똑같을 거야. 맞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명재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의 x절편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x절편을 찾는다는 것은 y를 얼마로 바꾼 다음에 0으로 바꾼 다음에 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랑 똑같은 거라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수분해하면은 2, 3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2 또는 3이고 이 2차 함수의 x절편도 뭐가 돼요? 2하고 3이 되는 거지. 하영이 오케이? 2차 방정식의 해하고 2차 함수의 뭐가 똑같다고? x절편. 그치? 다시 한번 2차 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뭐라고? 해하고 똑같다고. 그쵸?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해는 해인데 실근하고 같습니다. 실근. 재현아, 해는 해인데 뭐하고 같다고? 야, 사탕 먹어. 야. 사탕빨 좀 세울까?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 줄래 먹어. 너는 지금 카페인을 먹어야 돼, 카페인. 같이 많이 먹으면 더 잘해요. 당신이 계속 난 커피 되게 커피 먹어야 된다. 와 60년 커피를 줘야지. 아, 마이크. 자,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었냐? 그래.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함수의 뭐랑 같다? x절편이랑 같다. x절편이랑 같다. 자, 봐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한테 좀 전에는 우리 명재한테 이거의 x절편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y에 0 집어넣고 인수분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단 말이야.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거의 x절편을 구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x절편 구하는 거니까 일단 y는 뭘로 바꿔? 0으로 바꿔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요거의 해를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의 해를 만약에 구했는데 그 해가 허수가 나오면 어떡해? i가 나오면 어떡해? 그럼 좌표평면을 찍을 수 있어요?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죠. 수직선에 찍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좌표평면상에서 허수는 표현될까 안 될까? 표현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애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은 근해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얘가 진짜 실근이 있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실근이 있으면 그때 근해 공식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런 애를 만나면 인수분해 안 된 애를 만나면 근해 공식보다 먼저 뭘 써봐야 될까? 얘가 실근을 갖나 허근을 갖나만 먼저 판단해보고 싶으니까 뭘 써봐?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판별식.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단 판별식을 써보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판별식 쓰면 1-4가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잖아. 실근이 아예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굳이 근해 공식 써볼 필요 있어? 써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는 x축이랑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지. x 절편이 없는 거니까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아래로 볼록하긴 한데 얘랑 안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알겠니? 하영이 알겠니? 자, x 절편을 찾고 싶으면 일단 y를 얼마로 바꿔?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x 절편 찾고 싶어. 어떻게 해? 뭐만 바꿨어, 하영아? 달라진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x 절편을 찾고 싶으면 먼저 y를 0으로 바꿔. 바꾸면 이제 함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방정식이 되잖아. 그럼 너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면 되는데 실근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인수분해 안 되면. 얘처럼 인수분해가 되면은 바로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실근을 받나 허근을 받나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뭘 써봐요? 무슨 식을 써봐요? D가 뭐야, D가? 판별식을 써봐요. 판별식을 써봐서 지금같이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면 어차피 x절편은 있어 없어? 없어. 실근이 없으니까 x절편도 없어. 그럼 굳이 근해 공식 써보지 않아도 괜찮아. 없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맞나요? 자, 밑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을 써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게 함수가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를 알려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몇 개냐를 알려주는 식이었죠, 판별식이. 근데 2차 함수에서는 x절편이 몇 개냐를 알려주는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그래프의 x절편이 자 지금처럼 띵띵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x절편을 갖게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생각나는 게 무슨 근? 실근 말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중근이면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근이 한 개란 얘기는 x축하고 2차 함수가 몇 번 만난다? 한 번 만난다. 한 번 만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살포시 만나는 거 우린 뭐 한다고 해요? 접한다라고 부르죠. 그죠? 접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죠? 실근이 없는 거니까 x절편이 아예 안 생기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개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가지고 얘를 든 거고, 밑에 있는 세 개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가지고 얘를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함수를 만나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자, 이런 애를 만났어. 얘가 대충 어떻게 그려질까 해보면 우리는 아까 봤던 자,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또는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 자 6가지 모양 중에 한 가지 모양으로 딱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보자마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소라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럼 이런 거 치워. 띵띵띵 치고 셋 중에 하나지. 그럼 셋 중에 누구냐? 이거는 뭘로 판단해봐? 판별식으로. 그렇죠. 판별식 써보는 거야. 판별식 써보면은 이거 짝수공 실 수 있겠네. 그러면은 요거 2제곱이니까 4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되죠. 0보다 어때? 크지? 재현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x 절편이 몇 개란 뜻? 2개란 뜻. 아, 이런 모양이구나.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가 그럼 진짜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 이제 뭐 해보는 거야? 진짜 여기를 찾아야 되면 그때 근해공식을 써보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4쪽 5쪽으로 갈게요. 135쪽. 135로 가서
2차 함수 요 친구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선 요 그래프에서 딱 눈에 띄는 것이 x 절편이 어디랑 어디야? 마이너스 2하고 4가 x 절편이지. 그러면 2차 함수에서 x 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4라는 얘기는, 자, 내가 요 식을 그대로 y에다 0 집어넣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으로 바꿔놨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얼마랑 얼마란 얘기예요? 그치, 아까 x절편과 똑같이 요렇게 둘이란 얘기지. 재현이 오케이? 하영이 오케이? 2차 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이 뭐라고? 실근이라고, 그죠?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4였으니까 방정식으로 바꾸면 실근이 마이너스 2하고 4인 거 맞니, 하영아? 그러면 이렇게 두 실근을 알고 있을 때 이 식을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은 얘네 둘의 뭐하고 뭐를 쓰는 거다? 앞단원에서 많이 했는데 합과 곱을 쓰는 게 제일 편하다. 자, 합은 얼마? 2가 되겠고 곱은 얼마?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합, 곱 나왔으니까 x제곱부터 던져놓고요. 재현아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엄마, 합 쓸 때는 여기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지. 자, 이렇게 쓰는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은 x제곱 앞에 얼마 붙어 있어요? 2가 붙어 있으니까. 자, 동주야 이렇게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붙여야 돼? 어? 싹 다. 동주야 이렇게 앞에만 붙이면 안 돼. 전체 다 붙여야 돼. 그래야지 이 관계가 깨지지 않거든요. 자, 그럼 얘를 분배 법칙 하면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이죠. a가 마이너스 4고 b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동주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은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자, 여러분 별거 아니니까 그려놓으세요. 우리가 꼭 그래프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려놓고 푸는 게 훨씬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차함수 어디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게 그냥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x축하고 두 번 만난다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x축 하나 그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서 만난다. 그럼 우리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서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이 알파하고 베타가 자, 요 놈을 y에 0 집어넣어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병민아,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누구랑 누구야? 그렇죠.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잖아. 그치? 영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요거하고 요거 쓸 수 있죠. 그죠?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알파 베타는 9지. 자, 이거 두 개 기본적으로 써지고 그리고 문제에서 말해준 거 이거. 요거 AB의 길이가 2루트 1이에요. AB의 길이라는 게 여기 말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맞지, 그치?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알파, 베타로 표현하면 뭘까, 가야? 너 알아. 여기가 2고 여기가 7이면 이 길이 얼마야? 어떻게 알아? 그거 봐, 알잖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길이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 빼.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야 돼, 그치? 그럼 우리는 얘를 알파라고 정했고 얘를 베타라고 정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베타 빼기 알파. 이것이 얼마다? 2루트 2다.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되겠고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알파, 베타를 찾을 거니까 가운데 건 잠깐 빼놓고 요거랑 요거만 있으면 되죠. 요렇게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알파, 베타 찾을 수 있죠. 그치? 재현아, 둘이 어떻게 할까? 두 식을 어떻게 할까? 합쳐. 합쳐를 더해요. 더해요.
더하면 어떻게 돼? 이 2베타는 6 플러스 1을 오케이. 자 2로 나누니까 베타는 3 플러스 좋아요.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고 베타가 3 플러스 루트 2면은 여기다 넣어봐. 베타가 3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1로 그냥 넘기면 되잖아. 이항시키면 알파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 찾아보면은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가. 그러면 솔 곱하면 얼마? 얘네들이 곱하면 응? 우리 아들이 7살이야. 1 우리 아들이 7살이라고. 너 소신을 굽힐 수 없어? 5가 맞아? 만약에 3 플러스 2하고 3 마이너스 2였으면 5가 맞지, 소라.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니까 9 빼기 4에서 5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루트 2를 제곱하는 거 아니야? 루트 2 제곱하면 2잖아요. 7이지, 7. 그지?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알파 베타가 7이면은 K 빼기 3이 7이란 얘기니까 요게 7이 되려면 K는 몇이야? 10. 그렇지. K는 10.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밑에 그 있습니다. 161번 문제 있거든요. 161번. 자, 이 풀이 과정을 잘 보면서 161번 따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답 찾아보세요. 자, 161번 좀 전과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웬만하면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잖아. 이거 하나 그려놓고 풀어. 이렇게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고 x절편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쪽을 알파, 이쪽을 베타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 베타는 y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는 거지, 알파 베타가. 그죠?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 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k고 거기다 보너스로 요 둘 사이의 거리가 4라 그랬으니까요. 요 거리가 4라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다. 요렇게 세 개를 쓰면 아까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요식이랑 요식을 뭐 해줄 거예요? 더할 거예요. 이거랑 이거를 더할 거예요. 자, 둘이 더해버리면은 여기 알파가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베타 더해서 2베타가 2가 되겠고 그럼 베타는 얼마다? 1 되겠죠. 자, 베타가 1이라는 것을 여기다 다시 넣어요. 베타가 1이야? 넘어가면 알파 얼마?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알파랑 베타가 찾아지면은 K도 찾아지는 거지. 곱하면 되니까 둘이. K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필수 예제랑 똑같은데 숫자는 더 쉬운 거죠. 계산하기는 좀 더 쉬웠죠. 자, 우리 한 페이지만 더 나갈게요. 136까지만 나갈 거예요. 근데 이미 이 136쪽에 있는 얘기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 개념이 이제 잡혀 있어야 돼.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하고 완전히 어떤 개념이다? 똑같은 개념이다. 이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지? 2차 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랑 똑같은 개념이다. 그러면은 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머릿속에 딱 상상되죠?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x축 이렇게 지나서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몇 번 만나는 상태? 2번 만나는 상태라는 거잖아. 문제 오케이? 그지? 이 문장을 읽어봤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절편이 두 개란 얘기. x절편이 두 개란 뜻이구나. 그러면 x절편이 두 개란 얘기는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는 뭐란 얘기야? 실근이 몇 개다? 두 개다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y로 시작하지만 0으로 바꿔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방정식으로 바꿔놓으면은 이 방정식은 실근 두 개를 갖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 또 머릿속에서 같이 떠오르는 건 뭐예요? 무슨 식이 등장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게 등장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게 쭉쭉쭉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까지 생각이 가야 된다. 그럼 우리 이제 판별식 써보면 되겠죠. 짝수 공식으로 쓸게요. 하영이가 해줄까? 이 식의 판별식 하나. A가 뭐야 여기서 A가? B는? C는? K.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그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뭐야? 야, 그럼 그냥 판별식 해. 그냥 판별식. 판별식은 뭐야? 판별식이 뭐야? 근해 공식이 뭐야? 네. 아니 그 식을 불러보라고. 근해 공식 2a분의 있잖아.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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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지금 네 입으로 판별식을 말을 했어. 판별식이 뭐야?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치? 그게 판별식이지. 그럼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뭐야?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치? 자 여기다 적용시켜봐. B 프라임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 제곱하면 얼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하면 뭐야? 마이너스 K. 맞니? 자 이게 지금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였잖아 1번 답은. 그럼 이게 0보다 큰 거잖아 이렇게. K를 넘길게요. K를 넘기면 결국은 1하고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가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맞아요? K가 1보다 작다. 지금 막 잔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참을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요. 이게 답이 나왔어. 그럼 이거 하나 나왔으면 2번이랑 3번은 그냥 보너스죠. 2번은 접한다. 접한다 그러면 X축이랑 몇 번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나지. X축이랑 한 번 만난다? 그럼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 실근이 한 개면 중근 아니야, 중근. 중근이면 판별식이 어떻다? 0이랑 같다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번 답이 이거였다면 2번 답은 뭐예요? K는 1하고 같다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2번 답인 거고, 자 3번은 부등호만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요거에서 부등호 거꾸로 뒤집으니까 K는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네, 요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다야, 이게. 이차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념하고 똑같다라는 거. 요것만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면 오늘 배운 거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숙제는 개념 원리에서는 136까지, 그리고 그 RPM에서는 70까지네요. 70까지. RPM에서는 70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3교시의 보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개념원리 31까지를 끝내는 게 목표였잖아요. 개념원리 31까지. 자, 오늘은 개념원리 50까지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이어서 할 거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개념 원리 보강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 휴식.